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2일 일묘 일곱 번째 기사 1434년 명선덕9년 불필요한 관직을 없애다 이어서 그러나 무신으로서 이사에 유능한 사람이 되게 적기 때문에 감히 이 벼슬을 제수하지 못하고 오래 아랫사람에게 아랫자리에 머물러 둔 것이다. 김효성, 홍사석 같은 사람들도 연전에 파저강을 정벌할 때엔 모두 삼품관으로서 장수의 임무를 행하였었는데 이것은 다른 까다르게 아니라 천전의 길이 좁기 때문이다. 내가 각도의 감사, 도우절제사, 처치사와 경력을 예전 제도에 따라 합의로 임명하여 보내두고 또 육조, 참판, 참의 각 하나씩을 혁파하여 첨지, 중추원사를 두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모두들 아뢰기를 전하의 말씀이 제당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참판, 참의뿐 아니라 또 한승부와 삼부의 부윤 중에도 불긴한 당상관은 모두 없애고 첨지, 중추원사 두 사람을 더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안승선이 사신에게 문안하고 영의정 황희도 가서 문안하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세자와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태평간에 거둥하여 익일련을 베풀다. 왕무가 말하기를 전위하여 온 인구의 일은 어찌 됩니까? 다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사해내지 못하였는가 염려되오니 전하께서 마땅히 다시 강력히 찾게 하여 전부 돌려보내셔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연전에 이만주의 편지에 돌려보낸 인구는 이미 영수하였고 돌아오지 않은 가축은 20필에 불과하다고 하였는데 이제 다시 그 수요를 허위로 조작하여 인구가 56위고 우마가 300필이라고 하니 나는 마땅히 이 뜻으로 주달하겠소. 대인도 먼저 내 뜻을 아시오 하였다. 왕무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맹과 채가 연전에 쌓아가지고 온 칙서를 보시었고 이번 칙서도 또 보시었습니다. 나도 또한 전하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명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괴이적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번의 초를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3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학생 노인수와 산호 어리가를 살인죄로 각각 교형과 자명에 처하다. 학생 노인수가 사람을 죽였는데 유리 교형에 해당하고 산호 어리대가 사람을 죽였는데 유리 자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중국 사신의 방문 의도가 파저강 야인의 인구와 마피를 강제 추쇄하려는 의도인지를 논의하다.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사신이 나라에 도착하던 날에 그 말을 들어보니 본국에서 파저강의 인구와 가축을 포로하여 다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의심하게 내가 빠짐없이 돌려보냈다고 대답하였었는데 어제 또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 일로 전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유루 없이 다 돌려보냈다면 전하께서 비록 찾아내어 우리에게 교부하여 하러 한들 어찌 하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그 말을 들으니 원래 강제 추쇄하려는 뜻이 없고 또 칙서에도 이르기를 허실은 알지 못하지만 하였으니 천자께서 본래 야인의 말을 진실로 듣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사신이 어떻게 강제로 추쇄하겠는가 하였다. 허주가 대답하기를 신의 뜻도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4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좌승지 신인손이 사신에게 문하느니 왕무가 야인의 인구와 마필의 은익 문제를 묻다. 왕무가 말하기를 어제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본의 초본을 보여준다 하셨으니 그 초본을 꼭 보내고 또 야인에 돌아오지 않은 인구와 재산의 목록 문서를 내가 싸가지고 왔으니 이것을 참조하여 시행함이 좋겠다 하고 인하여 인손에게 주었다. 인손이 말하기를 전하의 뜻을 대인이 이미 알 것입니다. 어찌 털끝만치라도 은닉하였겠습니까 하니 왕무가 말하기를 중국 조정에서 조선을 한 집같이 보아 외국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야인의 땅에 들어가서는
공고가 없지 않았는데 지금 귀국에 이르러서는 조금도 근심이 없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들이 귀국 사신과 야인들과 함께 일시에 돌아가서 아뢰고자 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4일 장사 세번째 기사 세 사신이 두목, 송중, 이왕, 김귀 등을 보내 채단과 잔물을 상전에 바치다. 사정전에서 불러보고 명하여 대접하여 보내게 하였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4일 장사 네번째 기사 복녀 윤번 허성 박안신 성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복녀 윤번으로 호조 좌우 참판을 허성으로 예조 우 참판을 박안신으로 형조 우 참판을 성계로 공조 우 참판을 삼았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4일 장사 다섯번째 기사 흑오명 자웅마를 각도에서 일정량씩 바치게 하여 경기도 보음도에 방목하게 하다.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광화부 신도에 들여보내어 방목하는 흑오명 자웅마와 주둥이가 검고 눈이 검고 불이 검고 굽이 검고 결백한 자웅마는 그 수요가 적어서 번식이 많지 못하니 두 빛깔의 말을 각도 목장에서 골라내고 또 경상도 전라도도 하여금 암수 아울러 각각 15필씩을 충청도 경기도 평안도 함길도로 하여금 각각 10필씩을 황해도 강원도로 하여금 각각 5필씩을 찾아서 올려보내게 하여 경기도 보음도에 방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되 다만 평안도는 바치지 말게 하였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4일 정사 6번째 기사 평안도에서 사신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호의하고 검난하는 일에 대한 개선책을 병조에 보고하다. 평안도 도절제사가 병조에 보고하기를 매양 사신이 나오는 때를 당하여 삭주 절제사가 군마를 거느리고 의주에 이르러 맞아 호의하고 군인을 보내어 검난하는 것이 이미 전례가 되어 있으나 그러나 사신이 나올 때에 당하여 도에서 각 고을에 배당하여 개천은 안흥관에 운사는 신안관에 태천은 임변관에 창성벽동은 의순관에 그 인마를 동원하여 나와서 지응하고 삭주는 임반관에 보내고 지응은 박천에서 베푸니 이 때문에 각 고을의 인물이 남음이 없고 또 각 고을에서 의주에 이르자면 개천은 5일 길이고 운사는 4일 길이고 태천 벽동은 3일 길이고 삭주 창성은 2일 길인데 사신이 나오는 것이 일정한 때가 없으니 비록 길에 맞추어 달려서 도달하려 하나 길이 멀고 사람과 말이 모두 피곤하여 혹길에 불급하는 일이 있으니 한갓 백성에게 폐가 될 뿐입니다. 하물며 삭주 창성 벽동은 병방 경계가 긴급한 땅인데 지연과 금난으로 인하여 그 방어를 헛술하게 하고 고을을 비고 나오니 대단히 옳지 못한 일입니다. 의주는 소속되어 있는 10고을의 군사가 겨울에는 3번으로 나누고 여름에는 6번으로 나누어 부방함으로 군관이 꽤 많으니 삭주도에 군마를 보내는 것은 없애고 의주로 하여금 검난하게 하여 백성의 패를 없애게 하소서 하니 병조에서 아뢰기를 본도 감사로 하여금 마감하여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5일 무호 첫번째 기사 도승지 안승선 통사 첨지 중추 김을현을 보내 새 사신과 두목에게 선물을 주다. 각각 모이, 모간, 모옷을 화, 투와 옷 한 벌씩을 주고 또 두목 30인에게 각각 옷 한 벌과 화, 투를 주었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5일 무호 두번째 기사 경창부 윤 전흥과 동지 중추원사 권담이 하정사로 표문과 전문을 받들고 북경에 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표전을 배송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인하여 해청 2연을 바쳤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5일 무호 세번째 기사 통사 신백 오는 시켜 보로된 중국 사람 이정 등 10명을 암령하여 요동으로 해송하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5일 무호 네번째 기사 제주 안모사의
전개에 따라 제주도 방어용으로 현자 철령피 영전, 황자 질령피 영전 등을 주다. 병조에서 제주 암무사의 전개에 의하여 제주, 정의, 대정 등 고을의 방어 소용인 현자 철령 피영전, 황자 질령 피영전, 금촉, 주화 등물을 주기를 청함으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5일 무 5번째 기사 충청도 처치사의 천문에 따라 각포의 만호 천호가 조전소에 가 적변을 대비 훈련하도록 하다. 각포의 만호 천호는 항상 본구장에서 방어하고 만일 적변이 있다면 조전소로 가도록 이미 법이 정해져 있으나 그러나 졸지에 적변이 생기면 반드시 시기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병법에 말하기를 오지 못 않는 것을 믿지 말고 내가 기다림이 있음을 믿으라고 하였고 육전에도 항상 배 위에서 군교와 화약을 때없이 수련하라고 실었으니 그러므로는 좌도 도만호는 조전소인 안흥랑에 파지도 만호는 조전소인 도둔관에 고만만호는 조전소인 사포에 항상 배 위에서 방어를 예비하여 조전소에 항상 배를 대어 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천포, 대진, 당진포, 만호, 천호는 적변을 기다려 바다에 내려가 조전하여 방어함에 알맞을 것입니다. 하였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6일 기미 첫번째 기사 월식으로 조회를 정지하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6일 기미 두번째 기사 주하부 성지 윤형이 사신을 문안하니 돌려보내지 않은 야인과 마필의 문제를 묻다. 왕무가 말하기를 돌려보내지 않은 야인의 물건을 전하께서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연전에 최진 등이 8월에 나와서 11일 2월에 돌아갔으니 이미 잘 조사해 찾았겠으나 더구나 그러나 인구와 마필이 아직도 유루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2만주와 3만 답실리 등 인구 56인과 5만 300필이 오히려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 것이 비록 허비로 그 수요를 조작하였다 하더라도 10분에 어찌 1분이라도 사실이 없겠습니까? 모름지기 다시 끝까지 조사하여 한 물건이라도 얻어서 우리에게 주면 돌아가서 아뢰는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니 형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조정에 대하여 비록 작은 일이라도 오히려 근신하였거늘 하물며 치규를 받고서 어찌 감히 언익하였겠습니까? 연전에 정벌할 때 싸우다 죽은 가 불에 타 죽은 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이 그 수요를 알 수 없으니 본국 지경 안에는 절대로 유로된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있고 끈간에 꼭 아뢰시오 하였다. 형이 물러가며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은사와 건주 사람들과 함께 일시에 돌아가 아뢰어 이 일을 끝내고자 합니다. 하니 형이 말하기를 한 곳에서 발정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일시에 경사에 다다라 주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사은사는 들어가 요동에 있고 우리들은 파저강 땅에 들어가서 야인을 거느리고 요동에 모이면 일시에 회주할 수 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전날에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본의 초본을 만들어서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어찌 가져와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니 형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요사를 하여금 초를 잡는 중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끝이 나면 마땅히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전망자와 스스로 빠져 죽은 자의 수요와 국경에 이르러 죽은 자의 수요를 모두 기록하여 오시오 하였다. 두 왕씨가 통사 김한을 지껏 쫓아와 뜰 가운데서 고하기를 우리들이 특별히 은혜로 주신 것을 받았으니 마땅히 가서 살해하여 예이겠으나 전하께서 수고로이 움직이시는 것을 염려하여 못하는 것이니 이 뜻을 꼭 아뢰어 주십시오 하였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6일 기미 세번째 기사 부엉이가 내성 동북쪽 모퉁이에서 울무로 회개제를 행하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7일 경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7일 경신 두번째 기사 사신이 약을 준 것을 살해하고 모련히 등지로 떠난 오지위의 조선 도착을 통지해 주기를 청하다. 우부성지 이견기가 새 사신을 문안하니 맹이 말하기를 기침이 심하더니 전하께서 약을 주셔서 지금은 조금 나았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오지위가 지난 7월에 요동을 떠나 모련히 등지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반드시 조선을 경유할 것이니 이 뜻으로 전하께 아뢰어 오지위가 만일 나오거든 막지 말고 곧 우리들에게 통지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7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왕세자가 태평간에 가서 잔치를 베풀어 사신을 위로하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8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동부성지 유수강이 사신을 문안하니 그늘에 돌려보낸 인구와 말을 어떻게 조달할지를 묻다. 맹이 말하기를 그늘에 돌려보낸 인구 오명과 말 10필을 장차 어떻게 조달하렵니까? 사리에 맞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8일 신유 세 번째 기사 환관 한용봉을 보내어 세 사신에게 별찬을 나누어 주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8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최윤덕이 하직하니 사정전에서 보고 털옷을 하사하고 안승선에게 홍제원에서 전성케 하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8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죽은 판중주원사 안순산에게 지제하다. 그 교수의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명이 있으니 이수의 따뜻함을 피하기 어렵고 은혜와 의리가 겸하여 융성하였으니 어찌 애영의 예전을 거행하지 않으리오. 오직 경은 타고난 바탕이 온화하고 기국과 도량이 너그럽고 컸도다. 청렴하고 조용하여 보아함이 없으며 겸양하고 공손하여 지킴이 있었도다. 명문의 빛나는 자손으로 청리의 의표가 되었도다. 맑고 빛나는 벼슬을 역임하여 중외의 공로를 나타내었도다. 얘를 한문에서 도와 주선함이 절도에 맞았고 형부를 추부에서 맡아 결성함이 원통함이 없었도다. 근련 이래로 한간 벼슬에 있게 하여 편안히 섭양하기를 바라. 길이 수고하여 함께 편안하고 영화함을 누리려 하였도다. 화기를 잃었다는 말을 듣고 의원을 보내어 조습하고 치료하게 하여 약물의 효력에 의지하여 원교의 화함을 회복하기 바랐더니 어찌하여 부음이 갑자기 들리어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가. 곧 주회를 정지하고 부의를 내리시고 시호를 내리어 이름을 바꾸게 하고 또 예관을 명하여 박전을 베풀게 하노라. 슬프다. 인친이 이미 갔으니 구덕을 잊기 어려운 것이 슬프고 애휼의 언전을 이에 더하여 연령의 어둡지 않음을 위로하노라 하였다. 수고는 오래 사입니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우승지 정갑선이 세 사신을 문하는 낮에 드리는 술을 사흘 걸러서 베풀기를 청하다. 그러므로는 낮에 드리는 술을 사흘 걸러서 베푸시오 하였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환관 한용봉을 보내어 세 사신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0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중국에 보낼 40살 출발 시기와 지난할 물건 등에 대하여 논의하다. 도승지 안승선을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이를 의논하였는데 1. 어제 숭선을 시켜 주본초를 싸가지고 가서 사신에게 보이니 왕무가 말하기를 이 주본을 누가 가지고 가는가 하니 숭선이 말하기를 사은사가 가지고 간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언제 떠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26일에 떠난다고 하였다. 왕무가 말하기를 안된다. 기국과 모련이 건주위의 사람과 우리들이 각각 가서 주달하여 말이 일치되지 못하면 우리들만 견책을 받을 뿐 아니라 사신이 당연히 다시 올 것이니 이번 사은사는 꼭 우리와 함께 가야 편할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이전에는 본국의 경사를 당하여 오게 되면 10일 안에 사신을 보내어 사은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데 어찌 연기할 수 있는가 하였다. 왕무가 말하기를 이번 사은은 상례가 아니니 꼭 우리들과 함께 가야 뒤에 폐단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두목 손중이 옆에 있다 갑자기 말하기를 나와 왕천사 흠이 경사에 있을 때 양학사 예부상서가 너희들이 나가거든 조선사신과 야인과 함께 같이 돌아와 아래어 대질해서 바라야만 후환이 없을 것이다고 하였다고 하니 숭선이 말하기를 일찍이 성지를 내리기를 입으로 전하는 성지는 듣지 말라 하였는데 하물며 양학사 예부상서의 일시의 말이겠는가 하였고 또 왕무에게 말하기를 대인의 생각으로는 사은사가 언제 떠났으면 하는가 하니 왕무가 대답하기를 우리들과 일시에 함께 가면 좋을 것이다 하고 떠날 시일은 미적미적하고 말하지 않았다.
승선이 말하기를 조정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전례에 비추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본국에 사신을 보내어 사안하는 것도 시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이미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 전하께서 어찌 감히 나갔다 물렸다 할 수 있겠는가 하였으나 사신이 듣지 않았다. 오늘 잔치를 청하면 반드시 다시 이 말을 꺼낼 테니 장차 어떻게 대답할까 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이번에 사신이 나와서 한번 물건도 찾아 얻음이 없으므로 사은사의 출발을 연기할 것을 강청하는 것 같으니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강청하에 마지 않거든 5, 6일은 늦출 수 있다고 대답하여 가고 머무는 사세를 관망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또 승선이 아뢰기를 해청은 진언하는 물건이니 사리가 마땅히 잡아야 하지만은 본국 사람이 처음에는 해청을 잡는 기술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중한 상을 주어서 권하였었는데 지금은 잡는 기술을 백성들이 모두 알고 있으므로 해청을 잡기가 예전보다 쉬운데 국가에서 중상을 주는 것은 정감이 없으니 관적이 넘치고 미국의 소비가 한정이 없지 않은가. 하물며 평안도 함길 또는 방어가 가장 긴요하니 마땅히 군량을 저축하여 불우의 변에 대비하여야 하겠는데 지금 해청 잡는 것이 오로지 두 도에만 있으니 잡은 사람에게 모두 미국을 준다면 몇 해가 안 되어 미국 소비의 수량이 거의 수천 녀석에 이르러 군량이 장차 탕갈될 것이니 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 만일 옥해청을 잡는 자는 쌀로는 50석, 면포로는 50필을 주고 관직을 받기를 자원하면 토관 7품을 준다. 관가 명령에 의하여 잡은 자는 쌀로 30석, 면포로는 30필을 주고 관직을 받기를 자원하면 토관 전 8품을 준다. 잡해청을 잡은 자는 쌀로는 25석, 면포로는 25필을 주고 관직을 받기를 자원하면 토관 정 8품을 준다. 관가의 명령에 의하여 잡은 자는 쌀로는 15석, 면포로는 15필을 주고 관직을 받기를 자원하는 자는 토관 종 8품을 준다. 이러한 차등으로 논상한다면 관작이 넘치지 않고 미국의 수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의논이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윤당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병주로 하여금 입법하게 하였다. 1. 우의정추의 윤덕이 아뢰기를 야인들이 의례를 사모하여 오면 국가에서 후이로 돌보아서 사관에서 편안히 하여 주고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하는데 저 사람들이 도리어 생각하기를 구금하는 것이 다름이 없다 하여 불만과 한이 없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저 사람들이 만일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싶어 하거든 감호관으로 하여금 다리고 다니며 구경시키도록 허락하고 또 아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하거든 또한 접견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 의논이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1. 윤덕이 또 아뢰기를 연전에 야인을 정벌할 때 군사들이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풍찬 노숙하여 고생이 적지 않았으니 공을 이룬 자는 모두 벼슬을 제수하여 그 수고를 위로하게 하고 비록 공을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고생하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돌아다닌 사람은 벼슬을 주어서 그 마음을 위로하소서 하였고 승선은 아뢰기를 그 성공을 상고한 연후에 논상한다는 것이 육전에 실려 있으니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는데 이 두 의논이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만일 윤덕의 말대로 따른다면 사람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다투어 상을 받고자 할 것이니 장차 이루 다 벼슬을 제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땅히 승선의 말대로 예전과 같이 공 있는 사람을 상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0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새 사신을 청하여 건정전에서 온집년을 베푸고 사은사의 출발 시기를 논의하다. 안중승과 첨지중추원사 김을리현 등에게 명하여 새 사신을 청하여 건정전에서 온집년을 베풀게 하였다. 연회에 당하여 승순을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의논하기를 사은사가 이달 21일에 떠난다면 사신이 듣지 않을 것이다. 만일 억지로 말하여 막으면 손을 재촉하는 것 같으니 주인이 손을 대접하는 뜻에 어떠할런지 사신이 떠난 뒤에 보낼 것인지 사신이 떠나기 전에 먼저 보내어 천천히 역참마다 머물며 유숙하여 가면서 파저강에 갔다 오는 사신의 일행을 기다릴 것인지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주본에 메꾸어 쓴 날짜와 칙서가 본국에 도착한 날짜가 서로 멀면 중국 조정에서 반드시 전례에 비추어 상고하여 더디고 늦었다 할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이달 검은깨에 떠나보내는 것이 변할 것 같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라 사헌사가 떠나는 것을 본월 27일로 결정하였다. 연회가 끝나면 임금이 사신을 건정님은 안에서 보내었다. 맹이 하직하고 나갈 때 품 안에 편지를 꺼내어 올렸는데 석든장을 청구한 것이었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봤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사신이 자유로운 배의 매매 야인의 도착 즉시 알려줄 것 사헌사의 출발의 연기 등을 요구하다. 도승지 안승순이 새 사신을 문하는 맹이 말하기를 우리 두목들이 물건을 무역하는데 기국에서 가는 배는 금하고 굵은 배만 매매하게 한다 하니 이 뒤로는 굵고 가는 것을 물론하고 매매하게 하시오 하므로 승순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이미 유사에 명령하여 원하는 대로 매매하게 하였는데 어찌 금하는 것이 있으리요 하였다. 왕후가 말하기를 전날 아뢰기를 야인이 국경에 이르거든 꼭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였었는데 하니 승순이 대답하기를 오면 반드시 고하겠소 하므로 왕후가 말하기를 야인이 나와서 우리들이 만나보게 되면 하필 저 땅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강계에서 파제강까지는 5일이 넘는 길인데 강계에서 의주까지는 며칠 길이요 하였다. 승순이 대답하기를 먼 곳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저 땅에 갔다가 강계로 돌아온 뒤에 사신을 보내어 사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승순이 대답하기를 칙스가 본국에 이르면 사신을 보내어 사헌하는 것이 10일을 지나지 않는 것이 전례로 되어 있으니 지금까지 연기한 것도 사리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마지 못해서 대인의 청에 따라서 7일을 연기한 것입니다. 조정에서 일마다 전례를 상고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지금 10일이 지나서 날짜를 메꾸게 되어 전하의 마음이 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대인의 청을 어길 수야 있겠습니까? 하였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0일 을지옥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0일 을지옥 두 번째 기사 야인에게 숙소에서의 자유로운 행동을 허용토록 하다. 예조에서 전지하기를 이전에 야인들이 서울에 오면 후대하는 뜻으로 관사에 편안히 있게 하였으나 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출입을 못하니 갇혀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여 도리어 불만과 한을 보이니 이 뒤로는 만일 유람을 하고자 하거든 감호관이 영소라에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게 하고 아는 사람을 만나보고자 하거든 곧 아래에 상달하고 서로 만나보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0일 을지옥 세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여 황해도 시입회는 11일로 시작하여 번상하지 말게 하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0일 을지옥 네 번째 기사 도망온 야인을 놓친 죄로 강계부사 지유용의 직첩을 회수하고 변방으로 추방토록 하다. 도망하여 온 야인 장교화 등 4명을 허술하게 방금하여 본토로 도망하여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여러 종친들이 태평관에 가서 잔치를 베풀어 사신을 위로하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3일 병인 세 번째 기사 강무와 여러 날 거둥하고 황공한 후에는 종친이야 동서반의 관리들은 문안 후에 돌아가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봄 가을의 강무와 여러 날 동안 거둥하여 황공한 뒤에 대가를 따르던 종친이야 동서반의 각품 관원들이 문안을 드린 뒤에 파하여 가게 하고 어기는 자는 병조와 사흥부로 하여금 규탄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3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첩아한 등을 돌려보낸 시기에 대해 사신에게 답하고 사헌사가 가지고 갈 사목을 정리하다. 의정부와 육조로 불러 이를 의논하였다. 1. 오늘 아침에 주하부 승지 윤형이 사신을 문안하니 왕무가 말하기를 지난번에 본국 여자 첩아안 등 5명과 말 10피를 돌려보냈으니 우리들이 칙서를 가지고 나온다는 말을 듣고 찾아서 돌려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형이 말하기를 칙서가 나온다는 선생이 이르기 전에 돌려보낸 것이라고 하였다. 왕무가 말하기를 언제 돌려보내는가 하니 형이 말하기를 5, 6월경이라고 하였다. 왕무가 말하기를 통사 애금이 우리들이 나오는 것을 알고 4월에 본국에 이르렀고 인구와 마필은 7월에 돌려보냈으니 어찌 칙서가 나온다는 선생이 이르기 전인가 하였다. 형이 말하기를 조사하여 찾아낸 것은 이전의 일이라 하였으나 사신은 말하기를 본국이 칙서가 나온다는 말을 들은 연후에 찾아보낸 것이라 하였으니 위 항목에 대한 인구와 마필을 들여보낸 날짜와 답변할 말을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모두 아래기를 마땅히 대답하기를 첫 아한을 보낸 것은 금년 3월 20일에 예조에 하교하였고 애금은 5월 17일에 북경에서 돌아왔으니 첫 아한 등 7월에 보내더라도 돌려보낼 계획은 칙서가 나온다는 선생이 이르기 전에 정한 것이다. 사신이 만일 믿지 못하거든 지금 파저강에 가서 친히 그 여자에게 물어보면 그 사실을 알 것이다 하고 하소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1. 사신들이 지금 우라산을 경유하여 모련히 건주의 등지로 돌아가려고 할 길 안내할 사람을 청하는데 그대로 들어주어야 할 것인가 하니 황희 등은 의논하기를 주어 보낼 수 없습니다 하고 예조판서 신상 등은 의논하기를 주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안승선은 아뢰기를 연전에 최진이 본국 사람 한 사람을 홀라원까지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으나 성지가 없이 국경 밖으로 사람을 보리는 것은 의리에 불과하다에 들어주지 않은데 지금 만일 그대로 따른다면 전에 한 말과 달라지니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지금 사은사가 싸가지고 갈 사목을 정리하되 하나는 중국 조정에 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만일 묻기를 잇따라 찾아낸 야인은 마필을 왜 즉시 돌려보내지 않고 금년에 이르렀어야 돌려보냈는가 하면 장차 대답하기를 연전에 찾아 돈을 보낼 때 먼 변방에 사는 백성들이 거두어 둔 마필을 미처 돌려보내지 못해서 전하께서 매우 황송하게 생각하시던 중 금년에 이르렀어야 조사에 찾아 변장으로 하여금 나오는 야인에게 주어 송환하게 하였더니 관계에 나온 야인이 제 말이 아니라 하여 받아가려 하지 않았다. 그 뒤에 야인들이 국도에 왔으므로 또 부탁하여 돌려보내고 하니 저 사람들이 역시 제 말이 아니라 하여 중도에 놓쳐 도망할까 두려워하여 또 받아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계에 머물러 두어 기르다가 여름에 이르렀어야 본주인이 나와서 받아갔다 할 것이고 둘째는 본국 여자 첩아한과 소생인 딸 5명을 연전에 그의 남편이 강가에 이르러 돌려줄 것을 청할 때 어찌하여 곧 주어 보내지 않고 금년에 이르렀어야 돌려보냈는가 하거든 장차 대답하기를 본래가 본국 사람이고 이미 주달한 뒤에 친척에게 주어서 함께 살게 하였으나 그러나 전하께서 그의 남편이 강가에 이르러 슬피 부르짖으며 돌려주기를 청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매우 불쌍히 여겨 곧 관계로 보내어 저 사람들이 와서 데려가기를 기다렸으나 와서 받아가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관계에 머물러 두었다가 여름에 이르렀어야 돌려보냈다 하겠는데 이 사목이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윤당합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안승선 김을현으로 사신을 무난하게 하고 선물을 하사하다. 맥날가래에게 마포 24필과 중궁의 마포 15필을 회증하고 따로 석등잔 2벌 최하석 4장 인삼 20건을 주니 맹이 북쪽을 향하여 고두 4배를 행하고 말하기를 보답하고자 해도 보답할 길이 없으니 다만 성수를 빌 뿐입니다 하였다. 왕흠에게 마포 31필과 중궁의 마포 14필을 주고 따로 석등잔 2벌과 최하석 4장 인삼 20건을 주니 흠이 감사히 받고 말하기를 전하의 사언에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였다. 왕무에게 마포 35필과 중궁의 마포 13필을 주고 따로 석등잔 2벌 최하석 4장 인삼 20건을 주니 왕무 역시 감사히 받았다. 승선이 인하여 새 사신에게 말하기를 첩아한과 말은 칙서가 온다는 선생이 이르기 전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하였으나 사신이 오히려 믿지 아니하였다. 승선이 말하기를 대인이 비록 믿지 않더라도 황제께서 밝게 말리를 내다보시니 반드시 통촉하실 것입니다. 또 대인은 어째서 야인의 말만 믿고 우리 전하의 말씀은 믿지 않습니까? 하니 왕무가 대답하기를 우리들이 조정의 명령을 받았으니 그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 나쁜 놈.
세종시록 66건 세종 16년 10월 24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좌보득 최만리가 동궁이 회봉하는 마포를 싸가지고 가서 사신에게 주다. 맥날가리에게 15필, 왕흠에게 20필, 왕무에게 8필을 주었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4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취각이 이전 공정을 이끌고 군기 있는 군기감, 경북궁, 창덕궁 등도 지키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경제 속병전의 취각은 의금부 사복시 군기감으로 하여금 이전과 공정을 거느리고 각각 본사를 지키고 명령을 기다리게 되어 있으나 그러나 군기감, 경복궁, 창덕궁, 자문 및 본감에 모두 군기가 있으니 분사에서 굳게 지키고 명령을 기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4일 정묘 15번째 기사. 영북부 회령진을 바꾸는 편부 등의 문제에 관해 함길도 감사가 아래다. 전지를 받고 나서 영북부와 회령진을 영구히 서로 바꾸는 것의 편부와 회령진이 부가 되더라도 거민들이 경작할 땅의 부족 방어의 가능 여부를 신이 도절제사 성달생과 도순문사 심도원과 영북진 절제사 이징옥과 함께 의논하니 도원과 징옥은 의논하기를 회령은 제1의 요회지여서 방어에 있어 가장 긴 요하고 성 밑의 전토가 비록 많지는 못하더라도 부근에 경작할 만한 땅을 모두 계산하여 보면 부족한 것이 아니니 회령도 호부로 이끌어 절제사와 판관을 임명하여 보내고 영북부는 도로 영북진으로 이끌어서 첨절제사를 임명하여 보내고 그 공계와 아전 사령은 그대로 회령부에 담당하게 하자 하였고 달생은 의논하기를 회령 영북을 서로 바꾸는 것은 마땅히 위 항목에 의하여 시행하나 첨절제사만은 토지와 인민이 없어 불편하니 회령부 토지 부근의 300호를 분할하여 붙이어 따로 군현을 세우고 첨절제사를 겸하여 보내자 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회령 영북을 서로 바꾸는 것은 성달생 등의 의논과 서로 합하나 그러나 영북진의 토지를 베어 붙이고 따로 군현을 설치하면 향리와 관노, 관비 및 여러 가지 일이 나올 것이 곤란하고 또 새로 설치한 부업이 형세가 나뉘고 힘이 약하여지니 토지를 분할하여 붙이는 것은 아직 정지하고 다만 의량만 나눠 붙이고 새로 옮긴 인미들이 번성하여지고 강력이 완고하여진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고 첨절제사를 공개 접대하는 여러 가지 일은 아직도 이미 행한 예에 따라 시행하고 첨절제사를 공개 접대하는 여러 가지 일은 아직도 이미 행한 두 개를 좀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중의 주인을 신문할 때 속어로 초사를 받는 법을 폐지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영의정 황희가 아뢰기를 중의 주인을 신문할 때에 우리말의 속으로 초사를 받기 때문에 그 말을 전혀 알 수가 없고 알만한 곳이 있더라도 횟수가 오래되면 알 수가 없으니 형주로 하여금 법을 제정하여 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경기 초롱부에서 강무를 할 목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절하다. 도승지 안승선이 아뢰기를 예조판서 신상이 신과 더불어 말하기를 경기 초롱부가 강무하기에 가장 마땅한 곳인데 역사가 배나 많으니 강원부에 옮겨 붙이고 충청도 축산을 경기에 옮겨 붙였으면 어떨까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병주로 하여금 입법하게 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5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여우털로 만든 갓옷 한 벌씩을 6승지에게 내려주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5일 무진 네 번째 기사. 환관 한용봉을 사신에게 보내 유자를 나누어 주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관찰사, 절제사, 처치사 등은 합의로 임명해 보내고
녹봉은 실직에 따라 한등을 감해 주도록 하다. 2조에서 아래기를 각도 감사, 도질제사, 수령관 등을 옛 제도에 의하여 경관을 겸임시켜 임명하여 보내는데 만일 6조의 당상 낭청으로 임명하여 보내게 되면 혹은 한간으로 옮겨 제수하게 되니 경관을 오래 맡기는 뜻에 어긋납니다. 지금부터 관제사, 제제사, 처치사, 수령관은 전례에 따라 합의로 임명하여 보내고 녹봉은 실직에 따라 한등을 감하여 나누어주고 6조의 찬판, 참이 각각 하나씩을 혁파하여 첨이 넷을 중추원에 이속시켜 첨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6일 기사 세번째 기사 성균 하교 박진을 사관으로 부당하게 제수한 2조 관리를 벌 줄 것을 청했으나 용서하다. 3부에서 제수가 부당함을 탄핵하여 2조 관리를 죄 줄 것을 청하였으나 모두 용서하였다. 처음에 성균 하교 박진은 제학 윤회의 족속인데 회가 한원에 청촉하여 추천하여 사관이 되었다. 나라 제도에 새로 사관으로 제수되는 자는 한원에서 여럿이 의논하여 그 제행과 문망을 상고하여 한 번에 세 사람을 청가하면 2조에서 첫 번째로 추천된 자를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버리는 것인데 지는 둘째로 청거되었기 때문에 소용되지 못하였다. 뒤에 회가 또 2조에 촉탁하여 전장에 기록하여 제수하였으므로 사헌부에서 격식에 어긋났다 하여 탄핵한 것이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6일 기사 네번째 기사 의정부와 6조가 태평관에 가서 잔치를 베풀어 사신을 위로하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6일 기사 다섯번째 기사 사신이 사헌사의 출발을 연기해 줄 것을 청하다. 사헌사 신계 홍희 등이 태평관에 가서 명일에 출발한다고 하직하니 사신들이 말하기를 명일에 길을 떠나면 이것은 전하께서 우리들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신계 등이 이 뜻을 아뢰니 임금이 노하여 곧 도승지 안성선을 명하여 가서 사신에게 말하기를 우리 조종 이래 40여년 동안 공손히 조정을 섬겨 경사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이르면 10일을 넘기지 아니하여 사신을 보내어 사언하는 것이 분명하게 전례가 있거늘 지금 사신이 이달 12일에 우리나라에 왔으니 21일에 사신을 보내어 사언하는 것이 예인데 내가 억지로 사신의 청을 따라서 부득이 연기하여 27일로 물려 정한 것이요. 사신이 어째서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것이라고 말하오. 만일 빨리 가기를 재촉하였다면 전에 정한 21일에 길을 떠났을 것이요. 어찌 감히 날짜를 물려 정하겠소. 길을 떠난 뒤에 빨리 가라고 천천히 가는 것은 오로지 사신들의 뜻에 달린 것이요. 하니 사신들이 말하기를 27일에 길을 떠나서 천천히 행하여 우리들을 기다려 일시에 강을 건넜으면 좋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7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사헌사 신계와 부사 홍희 등이 표 전문가 변명하는 주본을 가지고 북경으로 가다. 임금이 세자희합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표 전문을 배송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표문에 말하기를 험차 지휘 맥날 가래 등이 치규를 받들고 나라에 이르고 홀라온 야인이 잡아간 부녀자 4명을 돌려보냈으니 신과 일국 신민이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표문을 받들어 살해하나이다. 문득이 크게 베풀어졌고 회유가 이미 극진하였습니다. 뛰어나신 계책이 지극히 간절하시고 돌아보아 주심이 더욱 높았으며 뼈에 새기어 어찌 있겠습니까? 마음에 맹세하여 갚고자 합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신이 대행이 밝은 시대를 만나서 참남하게 본강을 지키며 일찍이 착촌의 공도 없이 특별하신 건곤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웃 도적의 약탈을 만나서 도리어 성제의 애긍을 입었습니다. 사신의 왕래가 빈번하여 어루만져 편안히 하여 주는 뜻에 보이며 야인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여 포로하여 간 백성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재성의 지극한 은혜는 참으로 전대에 드문 일입니다. 환승은 이항을 들끓고 기쁨은 신민에 넘칩니다. 이는 대개 황제 폐하에 겸용하는 넓으신 도량과 덮어 기르시는 깊은 인애를 만나 만민을 보존하기를 어린아이같이 하시고 사해를 합하여 한 집을 만드시어 드디어 작은 나라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를 입게 하셨으니 신이 삼가 마땅히 병풍이 되고 날개가 되어 땅을 가진 예의를 더욱
공손히 하고 수하고 강하시기를 항상 하늘과 같이 비나이다 하고 박물표에는 말하기를 황제께서 보살펴 사랑하심이 깊으시어 포도를 돌려보내게 하셨으니 토사물이 비록 박하오나 에우라지 성의를 평하여 삼가 황새저포, 백새저포 각각 20일, 흑새마포 50일, 만화석, 황화석, 잡채, 화석 각각 10장, 인삼 100건, 잣 200건, 잡생마 16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이 거친 변방에서 생산되었고 제조하는 것이 좋은 솜씨가 아니오나 바라옵건대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신의를 양찰하시어 구보 윗사람에게 드리는 의례로 용납하소서 하였다. 황태욱에 드리는 예물은 홍새저포, 백새저포 각각 10필, 흑새마포 30필이고 중궁에게 바치는 예물은 황태의 예물과 같고 황태자에게 바치는 예물은 백새저포 10필, 흑새마포 30필, 인삼 50건, 잣 100건, 잡색바 4필이다. 주본에 말하기를 험차 지휘, 막낼 가래 등이 나라의 이름에 치규를 받았는데 근자에 또 건주, 모련이 도독, 살만답실리 등이 아래기를 지휘 맥날 가래 등을 본국에 보내어 처음에 노획하여 간 인구 가제 두 축을 추가하여 송환함을 받았으므로 9월 중에 본국 건화성가에 가서 인수하였는데 그 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 인구 56명과 우마 300필과 금은 단필 등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허위인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일 다 돌려보내지 않았거든 왕이 함께 조사하여 찾아내어 주어 돌려보내어 짐이 변방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는 뜻에 부응하게 하라 하셨으니 환감합니다. 신이 조사하여 알기에는 먼저 번 선덕 8년 4월에 변장이 파저강 지면에서 적을 잡을 때에 혹은 죽이고 혹은 스스로 불에 타 죽고 물에 빠져 죽고 한 것이 그 수요를 기록할 수 없고 그 밖에 사로잡은 220명 중에 도중에서 병들어 죽은 것이 4명 중도에 도망하다가 피살된 것이 19명이고 본국에 이르는 도중에 병들어 죽은 것이 21명이고 도독, 동맹과 천모가가 사람을 보내어 인척이라 하여 데려간 것이 2명이고 군중의 공부를 하는 일로 회보하여 설리할 사람으로서 돌려보낸 것이 2명이고 일찍이 본고장 야인에게 포로되었던 요동군정이 22명이고 병으로 죽은 사람이 2명이며 본국의 여자 첩아안이 전에 포로되어 야인과 살아서 낳은 딸이 모두 5명인데 위에서 말한 요동군정을 원적지로 돌려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주달한 것입니다. 본년 윤 8월 초 10일에 이르러 치규가를 받았는데 왕도 또한 노역한 건주위 등의 인구 두축 등 물건을 반환하고 지금부터 변경방비를 굳게 하고 이웃지경과 화친하라 하셨으니 환감합니다. 공경하여 준수하는 외에 곧 당해 유사로 하여금 노역한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 위에 말한 본국 여자와 그 소생을 아울러 6명은 이미 주달하여 머물러 있고 그 나머지 148명과 본국에 와서 새로 낳은 어린 아이 3명과 우마의 원수요 213필 중에 쓰러져 죽은 58필을 제외한 실제로 있는 155필과 군인이 습득한 은대 1개와 병술잔 등속 10가지와 자질구레 한 수요를 기록할 수 없는 가재 등물을 사람을 쉽게 암양하여 보내어 하나하나 교부하여 간 뒤에 계속 찾아낸 먼 변방 백성들이 거두어 머물고 있는 말 10필은 신이 미처 주달하지 못해 깊이 항공하나이다. 위에 말한 여자 첩아한 등은 비록 본국의 인구이기는 하나 그의 남편이 야인이 와서 강가에 이르러 슬피 울며 데리고 가기를 원함으로 신이 치규하신 뜻을 생각하여 전왕의 인구와 마필을 모두 돌려보내게 하였습니다. 장모련위 도독 이삼만답실리와 장건주 위사 이만주 등이 회보하여 온 문서 가운데 지휘 맥날가래와 백호 최진 등이 칙서를 싸가지고 가서 조선국왕에게 일러서 인구와 가지와 두축을 돌려주었으므로 이제 이미 각 영체에 교부해서 돌려보내고 친아오 삼보노 등 5사람을 보내어 감사를 드렸으나 일찍이 고명과 치규와 군기 의갑 가제 말 17필 소 8둘을 받지 못하였다 하였는데 지금 본 수요 안에는 돌려보내지 않은 인구 56명과 말소 300필과 검은 단필 등물을 끝까지 찾아서 돌려주라 하였는데 신이 그 의거한 것을 생각하여 알아냈습니다. 인구는 반드시 중로에서 도망하다가 피살된 것, 병들어 죽은 것 이미 보낸
요동, 군정 등의 인구를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요. 또 금은, 단필은 먼저번에 민간에서 쓰던 아주 작은 비단 조각까지도 다 찾아서 돌려보냈고, 말소, 300필은 살만답실리 등이 본국에 회복하여 온 문세의 인구에 대한 수목은 없고 다만 말과 소 아울러 25필이 있었을 뿐이니 주달한 수목과 같지 않습니다. 또 겸하여 본고장의 야인들이 잇따라 본국에 왕래하여도 역시 인구를 찾는 일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허위 수목을 가지고 주달한 것입니다. 신이 깊이 성은을 입사 밤낮으로 보답할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힘쓰지 못할까 두려워하거늘 하물며 지금 두 번째 치규를 내리시어 천의가 지극히 간절하시니 신이 어찌 감히 사소한 야인의 포로와 우마와 재산을 점유하고 아끼어 돌려보내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사리가 마땅히 변명을 하여 하겠기로 삼가 갖추어 아뢰나이다 하였다. 아울러 연어 알 15병을 바쳤다. 걔가 절하고 하직할 때에 아뢰기를 판의주 목사 이 사금이 연로하여 무죄가 이미 쇠하였으니 변방을 지키는 임무에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뒤에 마땅히 체임시키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허령첨절제사 하하니 먼 변방에 수호하기 때문에 식구를 데리고 부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부임할 당시에 토지와 인민이 없었으므로 말미암아 호주에서 예에 따라 복록을 주지 않았습니다. 함으로 임금이 말하기를 호주로 하여금 마련하여 주게 하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7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사신이 야인에게 돌려보낸 잔물의 상세한 기록을 요구하고 파자강에 들어가는 길 등을 묻다. 좌성제 신인손이 세 사신에게 문안의 왕무가 말하기를 연전에 최맹 두 사신이 야인의 물건을 찾아서 돌려보냈는데 조정에서 말하기를 다 찾아 돌려보내지 못하였다 하여 가두었다. 지금 주보는 대체로 시행하여도 괜찮지만 내가 받은 거래는 자질구레한 것은 수요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데 만일 그 수요를 상세히 기록하지 않으면 조정에서 반드시 체크할 것이니 잔물의 수요를 갖추 기록하여 내게 주시오 하니 인손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이미 유사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므로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파제강 지면에 들어가려면 어느 길을 경유하여야 하오 하였다. 인손이 말하기를 개인이 관계를 경유하고 싶으면 관계를 경유하고 다른 길을 경유하고 싶으면 다른 길을 경유하는 것은 개인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관계 등지는 길이 험하고 야인들은 우라산 지면으로 옮겼다고 하니 어느 길을 경유하여 들어갔다 돌아와야 합니까 하니 인손이 대답하기를 야인이 나오면 반드시 그들이 사는 곳과 경과할 길을 알 것입니다 하므로 사신이 말하기를 야인이 나오면 우리들에게 만나보게 하겠소 하였다. 인손이 말하기를 오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오기만 한다면 반드시 대인을 만나보게 하겠습니다 하니 두 왕씨가 말하기를 두목들이 싸가지고 온 잡물을 매매하려 하는데 기국에서 세포를 금하기 때문에 빨리 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일전에 남산에 올라 국도를 굽어보니 사람들의 집들이 조밀하여 매 10호마다 단자 한 배씩을 사더라도 오히려 남을 것이요 그러므로는 세포와 피물을 금하지 말고 무역하도록 허락하시오 하였다. 인손이 대답하기를 남녀가 각각 가지고 있는 물건을 싸가지고 마음대로 무역하는데 어찌 금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7일 경후 세 번째 기사 중군 소속인 내금이 중의위 별시위 사금 등의 예속 체계 등의 문제를 논의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3군의 아문을 혁파하고 중군의 소속인 내금이 중의위 별시위 사금은 옮겨 예속시킬 것을 의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각 위의 일들을 각각 절제사가 직접 본조로 올리고 본조 역시 직접 문서를 행하며 또 섭대장 섭대부 보충군을 14에 나누어 붙였기 때문에 기일에 당하여 차정할 때에 아전이 적으며 각 위의 상 대호군이 각각 다른 사무로 인하여 출근하는 것이 동일하지 않으며 또 영구를 칭탁하고 서로 미루어 도리어 지체되고 빠지는 폐단이 있습니다. 3군의 관원을 모두 다 혁파하여 없애면 5원 건장을 통속할 곳이 없으니 다만 지사 첨지만을 혁파하고 호군만은 그대로 두어서 5원 건장을 통섭하게 하고 겸하여 섭 60과 보충군을 차발하는 임무를 통리하게 하여 한 곳에 한꺼번에 출근하여 피아의 군사를 물론 하고 전장하여 시행하게 하고 서운과 사령을 정하여 주어서
본조의 명령을 듣도록 하면 거의 지체하고 빠지는 패단이 없을 것입니다. 또 행상호군이 감독하고 순찰하는 날에 노비가 없을 수 없으니 본위에서 지대하고 모두 중추원 수령관으로 하여금 총관하게 하며 육방 녹사로 하여금 전장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중소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황희가 의논하기를 신은 상고하건대 경제육전의 한 조목에 군사를 거느리는 자는 지위가 낮으며 상명에 순종하고 즐겨 그 분수를 지켜 감히 난을 꾸미지 못한다 하였는데 지금 조정에서 군사를 거느리는 자는 백호이고 전조에서 군사를 거느리던 자는 장군이었으니 본조 부병의 제도가 이미 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장군으로 하여금 5원 10장 60을 거느리게 하고 대장군 이상은 참여함이 없은즉 전조에서 본조에 이르도록 장군으로 하여금 사직, 부사직, 사정, 부사정 및 대장 대부를 통솔하여 채통이 분란하고 위아래가 서로 유지하여 이미 성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늘에 군도덕이로 월차소를 부설하여 대장 대부는 이름은 가경에 있고 몸은 월차소에 속해 있으며 명실이 어지럽고 채통이 문란하여 식자들이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다행히 월차소를 파하였으나 얼마 안 되어 다시 3군의 지사 첨지를 설치하여 삼품 아문을 만들어서 대장 대부 보충군을 차발하는 임무를 장습하게 하고 그 나머지 60방패는 원전에 의하여 그대로 가경의 호군으로 하여금 명솔하도록 하기 때문에 방패의 섬 60이 비로소 갈라져서 둘이 될 것입니다. 방패의 정력은 3군 진무의 병조의 행위를 받아 차발하니 이것은 3군의 지사 첨지가 또한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14의 첩보에 의거하여 갑사의 찬병과 도숙을 전부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번잡하기만 하고 간절하지는 못합니다. 지사와 첨지와 호군은 마음대로 건수를 거느리고 서원의 무리에 이르러서는 사사를 붙쫓아 호위하여 한 역자가 많기를 하나하나 들어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갓 병제의 문란만 있을 뿐 공사에 도움이 없습니다. 군도덕이로 쓸데없는 패단을 신이 전날에 대강 진달하고 대장 대부 보충군을 파하여 본령으로 돌려보내어 호군이 거느리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지금 병조에서 원전의 군사 재정한 뜻을 상고하지 않고 감히 60을 차발하는 데 있어 더딘 패단을 논의하고 또 3군의 호군으로 하여금 월차소의 예에 따라 60을 차발하는 임무를 맡게 하니 이것은 비록 3군의 이름을 파하였다 하나 실상은 예전대로이니 신은 생각하기를 차발하는 것이 시기를 잃는 책임은 다시 전날과 같을 것입니다. 또 대장과 대부는 곧 3군의 갑사 보졸이고 그 공력과 최아의 직은 부득이 곤도와 편의이니 군사를 제정한 뜻에 이미 어긋난 것입니다. 이제 원전의 성현에 이하여 방패와 섬 60을 모두 각영의 호군을 시켜 거느리게 하여 장조의 분수를 알게 하여 급한 때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만일 공력이 있거든 병조에서 명령을 받들어 가경에 나아가서 문안을 가지고 이름과 대조하여 전무하여 곧 징집하게 되면 마치 팔뚝이 움직이면 손가락이 따르는 것처럼 한 관리가 달려져서 다스려도 족하여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옛날에는 승추부의 경력이 되어 그 임무를 고루 맡아봤기 때문에 일이 잘 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병조의 공문이 없으면 비록 한 명의 대부라도 호군이 마음대로 징발하지 못하고 호군을 위하여 사사를 역사하는 자는 또한 죄주면 명분과 실상이 분란하고 채통이 서로 유지되며 성현이 변하지 않고 쓸데없는 관원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신의 소견이 이와 같으나 그러나 경제유증과 속전 등록에 모두 이 법이 있는데 채와 용이 같지 않으니 쫓고 안 쫓고 취하고 버리는 것에 대하여는 감히 하나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성상의 재량을 기다릴 뿐입니다. 행상호군은 실상 중추원의 당상이 아니어서 이미 일찍이 상정하여 수교하였는데 중추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고 순찰하여 지대하게 하면 명분이 서로 틀리고 사세가 온당치 못합니다. 하였다. 맹사성 등은 의논하기를 군사를 맡아 나문을 국초에는 어흥삼군부라고 일컬었으나 중간에 변하여 승추부라가 되었고 얼마 안 되어 3군 도총재가 되어 몇 해가 지나 임자년에 이르러 강등하여 상품 아문을 만들고 군마다 지사 한 사람, 첨지 한 사람, 호군 한 사람을 두었으니 아문은
비록 강등되었으나 상품의 호는 오히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일 혁파하여 없앤다면 국초에 3군을 설치하여 제군을 통솔할 뜻이 이제부터 인멸되어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사조를 발동하는 권한은 집무소가 이를 맡아 병조의 지휘를 들어 시행하고 성적을 상고하는 일은 3군이 전장하여 연말에 통고해서 병조에 전보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내검이 별시위 이하 여러 군사의 성적을 상고하는 것은 차치 물론하고 다만 갑사의 성적을 상고하는 일로 말하더라도 속전 등록의 갑사 공좌부와 호군 감함조에 이르기를 3군 갑사 공좌부에 각각 그 영이 호군의